김정은은 트럼프가 저 안 때릴 것 같더니 진짜 때리는구나. 강산구 정지부장의 투시경. 예, 이란 의회는 이미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란은 신정국가죠. 신정국가에서는 의회고 대통령이고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그냥 하메네이의 그냥 영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의회에서 결의 백날 해봤자 하메네이가 됐어 뭐 하는 짓이야 끝이에요. 이제 하메네이가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봉쇄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로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실제 봉쇄가 가시화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미국은 이란은 미국은 지금 미국의 고민은 뭐냐면은 최근에 미국이 몇 번 전쟁을 벌였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예컨대 이라크 쫙 밀고 올라가서 바그다드까지 점령하고 후세인도 잡았어. 후세인을 잡았으면 우리 전통적으로 적장을 잡으면 장기판에서도 왕 먹으면 게임 끝나잖아요. 그럼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놈의 판은 전쟁이 안 끝나요. 그냥 근데 그렇게 전쟁 끝났는데 보이지도 않는 데서 갑자기 총을 날아갖고 픽픽 죽어 사람이. 이거 보이지도 않는 적하고 싸우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중동에 더워 죽겠구만. 그 중무장도 벗지도 못하고 이라크 전에서 그러다가 그냥 쫓겨나듯이 나왔지. 여기 아프가니스탄 아니에요. 아프간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이긴 군대가 왜 맨날 쫓겨나느냐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싸워서 예컨대 하메네이를 잡는다. 잡겠지. 근데 잡는 걸로 전쟁이 끝나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지상군이 투입해서 하메네이하고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즉각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정권 교체에는 관심 없어.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다. 심지어 헤그세스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시설과 전쟁을 벌이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게 여기서 미국이 걱정한 첫 번째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답 없다. 두 번째 지상전이 들어가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은 안 하고 그냥 단타로 그냥 카운터 펀치 한번 빵 말리고 맞아보니 아프지? 내 말 들어야겠지? 딱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이 대응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땡큐인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지금 어쨌거나 미국이 선빵 날린 거잖아요. 협상하겠다고 협상 테이블 마련해 놓고 있다가 협상 테이블 들러엎고 선빵 날린 게 미국이잖아요. 도덕적인 우위를 잃었다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딱 봉쇄한 순간 전 세계가 미국을 응원하는 거예요. 이거 좀 뚫어주세요. 얘 깡패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게 첫 번째 되고 명분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이제 해군과 공군의 싸움이에요. 지상군 없이, 지상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는 장기전과 지상군의 걱정 없이 명분 갖고 해군 공군 갖고 싸울 수가 있다.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불감청 고소원이 된다. 물론 그까지 가려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내부 사정이 또 복잡해요. 이른바 마가라고 하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살자. 남의 싸움에 왜 우리 피 흘리냐, 우리 돈 쓰냐, 이게 마가의 핵심인데, 마가 하기로 해놓고는 왜 네가 상대가 걸지도 않은 싸움을 네가 먼저 그래. 이게 이제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지금 멘붕 상태란 말이죠. 문제는 트럼프도 멘붕인데 이게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세계 질서상으로 특히 중국이 또 영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중국은 기름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동산 원유는 이 문제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인도양을 돌아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대만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갑니다. 이게 이제 국제 원유의 흐름인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원유 수급이 끊기면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유 수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제일 이제 분쟁 지역이 어디냐면은 일단 대만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른바 싱가포르, 캐사코 요 동네에 좀 분쟁 지역이 있죠. 그러면서 옛날부터
그 해적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였냐면은 요 동네요. 여기가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데인데 해협이 좁으면서도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으로 미군이 여길 딱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가장 손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를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중국으로서는 손가락 빨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대고 마련한 방법이 뭐냐, 파키스탄 밑에 이름이 뭐더라, 아이씨, 뭐 하여튼 항구 하나 있어요. 과달라는 아니고 과다즈인가? 과다즈, 그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항구 하나 있어요. 요 항구를 그 중국의 이른바 1대1로 산업으로 요 항구를 하나 개발을 해갖고 그 다음에 송유관을 뚫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기름을 바로 보낼 수 있게. 그러면은 중동에서 기름이 나와서 이렇게 먼 길 돌아오지 않고 여기서 바로 딱 내려서 기름 실으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여기를 길목을 딱 끊어도 거기 거칠 거 없이 여기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1대1로 사업이 되게 그렇듯이 1대1로 사업이 뭔지 아시죠? 이런 뭐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 항구 만들어 줄게. 근데 실제로 그 나라는 별로 필요가 없는 항구예요. 근데 항구 있으면 좋잖아, 만들어, 내가 돈 빌려줄게. 그래서 차관을 줍니다. 차관이 뭡니까? 이 나라 입장에선 빚이죠. 항구를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건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 회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빚을 받아서 돈을 벌겠죠. 이 중국 회사가 지어요. 그러면 이 나라 파키스탄 정부는 돈을 뭘로 버느냐? 이 항구를 운영해 가지고 운영 이익을 얻겠죠. 근데 이 항구가 원래 필요 없는 항구였다 보니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빚을 못 갚아요. 그럼 빚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중국에 내야 되는 이자가 많아지고 결국 빚을 못 갚아갖고 허덕허덕대고 있으면은 괜찮아, 나는 뭐 돈 욕심 없으니까 이 항구를 나한테 줘. 그러면은 중국은 결국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돈 불려주고 이 항구 차지하는, 이게 이제 1대1로 사업의 핵심이에요. 어쨌거나 이 항구는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송유관도 놀고 있어요. 왜냐, 그냥 평소에는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가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유사시에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막혀버리면은 이 유사시 플랜도 무의미해지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이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어요. 일단 이란이 지금 핵 개발을 하면서 얼마나 긴밀하냐면은 이란이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핵 개발이잖아요. 근데 이란의 이 핵 기술을 누가 줬느냐? 지금 얘기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핵시설 3군데 얘기하잖아요. 핵시설을 누가 지어줬냐? 중국이 지어줬어요. 애시당초에 원인 제공자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 핵 기술을 전해준 게 중국인데다가 핵 개발이 문제가 돼서 경제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경제 제재라는 게 석유를 못 팔게 되는 거죠. 못 팔게 된 석유를 어쨌거나 생산을 하니 없애긴 없애야겠다. 어떻게 한다? 중국에 싸게 판다. 중국으로서는 핵기술 전수해 줬더니 기름을 싸게 들여오네. 완전 땡큐 이런 상황인데, 예컨대 뭐 1,000원짜리 하던 물건을 500원짜리에 사게 되면은 처음엔 신나지. 근데 계속 500원에 사. 그러다가 다시 1,000원 내고 사. 그러면은 멘붕 옵니다. 지금 중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된다. 지금 이 이란의 경제 제재 받으면서 싸구려로 이란 석유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제값 주고 사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기름값 오르면은 이제 중국은 이렇게 먼 길 돌아오나 마나 일단 가격이 비싸지면은, 특히나 우리는 원래 이란산 석유를 안 사기 때문에 뭐 데미지가 없지만 중국처럼 많이 사던 나라는 원래 더구나 싸게 사던 게 비싸게 사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유가 인상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일단 이게 오히려 문제다. 이게 일단 하나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애시당초에 핵기술을 중국이 줬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둘이서 이제 군사적인 유대가 심하고, 중국은 이제 도광량해를 넘어서 가지고 그 좀 안보적으로 이른바 차이나 SO 그래서 뭔가 좀 그 미국 중심의 질서에 반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란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은 이제 뭔가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원인 제공자가 중국인데 중국이 이란 쉴드도 안 쳐주네? 오히려 지한테 불똥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네? 그러면 중국 밑에 줄 서던 나라들이 야, 너
너를 네가 시 황제라며 황제라고 믿고 이렇게 따르던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얘들은 얘들대로 멘붕인 거죠. 그러면 자기 질서를 구축하려던 중국은 중국대로 멘붕인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이란에 핵 개발하지 말라고 계속 괴롭히니까 옛날도 아니에요. 바로 지난 1월에 반년 전에 전략적 파트너십 그래가지고 아구야, 형이 봐줬잖아. 형이 있잖아. 형 믿고 미국이랑 계속 열심히 싸워봐. 형이 도와줄게. 그래 놓고는 막상 그 동생이 지금 미국한테 터지고 났더니 형 지금 딴 데 보고 있죠. 먼 산 바라보면서 지금 내 동생한테 뭔 일이 있나 그러면서 동생이 걱정돼 죽겠네. 먼 산 보면서 딱 이러고 있는 상황.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중동에 전쟁이 나가지고 기름값이 예컨대 60달러 수준에서 130, 뭐 심하게는 150 수준으로 뛴다. 러시아는 사실은 불감청 고서원이에요. 그 산유국 순위에서 사우디는 이제 3등밖에 안 갑니다. 1등 미국, 2등 러시아예요. 여기서 석유값이 오른다? 러시아는 내가 한 달에 60만 원 벌다가 한 달에 150만 원 벌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완전 땡큐지. 불감청 고소원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막아 이렇게 펌프질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러시아파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트럼프의 제일 주적은 지금 중국이죠. 이란 사태로 인해서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된다. 그런데 러시아는 오히려 다 죽어가다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힘들어진다. 지금 이란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의 판이 다 바뀌고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의 제일 관심은 뭐니 해도 중국이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하는 이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굉장히 중구난방인 것 같긴 한데 뭐 듣다 보면 약간 맥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어찌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제 아침부터 정신없이 속보가 나오는 걸 보면서 쭉 보다가 어제 아침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시 쭉 기사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되게 유의미한 흐름들이 아닌가. 뭐 스펙타클한 어떤 전쟁 스토리, 이 작전상, 군사 작전상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 많았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저 말고도 재밌게 얘기해 주실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엔티워 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롭다. 아까 이제 지지자들의 반발도 있고 이게 장기전에 수렁이 빠져들면 좀 골치 아픈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요 단발로 좀 끝냈으면 싶은 트럼프의 간절한 바람도 동시에 있습니다. 예. 응? 설마 이게 다야? 이게 다네. 예. 끝났네요. 북한 얘기가 혹시 왜 없냐고 물으신다면은 북한 얘기는 일부러 스크랩을 안 했습니다. 저는
강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한국 관련된 얘기, 모든 국제 뉴스는 다 한국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딱 한국하고 직접 관련되는 얘기를 뉴스로 다루죠. 근데 저는 그렇게 다루는 방식도 물론 유의미하고 더 쉽게 이제 우리한테 와닿는 얘기로 들을 수 있겠지만은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그들을 전체의 장기판 속에서 예컨대 뭐 장기판에서 무슨 내가 어디 뭐 예컨대 이쪽 뭐 초 진영에 뭐 예컨대 차다 그랬을 때 저쪽에 한 진영에 말이 나를 딱 노린다 그랬을 때 이 말의 움직임만 집중하면은 이거는 어차피 얘기가 안 된다. 말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진영 모두의 움직임이 큰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거 당장에요. 말 움직이면 그냥 피하든지 뭐 아니면 말을 잡든지 뭐 이거는 쉬운 일이다. 오히려 쉬운 일이다. 전체의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김정은은 엄청 쫄릴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도 농담처럼 안 될 거예요. 2주 기다리겠다 그랬다가 사실은 뒤로 출격 명령을 내렸다는 게 타이밍상 명백하거든요. 이제 뭐 이제 로켓맨 그러면서 뭐 저 농담하고 옛날엔 그 농담에 농담으로 받아치면서 헤헤 호호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농담이 농담을 안 들리죠. 다만 북한하고 이란하고는 많이 다른 게 이란에서 이스라엘은 1200km 정도 됩니다. 북한에서 남한은 하면 숨결이 닿을 만한 거리입니다. 이란을 때리면은 화풀이를 여기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요격망이 1200km 날아가면은 요격망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요격망이 아이언돔보다 촘촘하냐 안 촘촘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대응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응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맞아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아직 핵을 갖기 전의 상황이고 얘는 이미 핵을 가진 상황이고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을 실제로 영변을 폭격하려고 그랬던 것도 지금 딱 이란 같은 상태에서 1994년도였죠. 아마 그게 94년도 상황에서 그때 영변을 때리느냐 마느냐가 진지하게 고려가 됐었죠. 그게 지금의 이란이 딱 그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이미 핵을 가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북한을 때린다는 건 솔직히 리스크가 너무 커졌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상관없어 북한은 때리고야 말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국인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행동이 될 겁니다.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핵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여긴 중국이라는 존재가 여기도 중국이 뒷배이긴 하지만은 멀잖아요. 여기는 중국이 바로 옆이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으로서는 중국은 네가 상대하고 북한은 한국이 상대하고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김정은은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이 이런데 객관적인 상황을 제일 못 보는 사람이 이해 당사자입니다. 본인이에요, 본인. 김정은은 트럼프가 저 안 때릴 것 같더니 진짜 때리는구나. 쟤도 진짜 마음 먹으면은 하는구나.
후달후달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